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일부 후퇴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힘을 내 보름간에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어제부터 매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제 각 지자체별로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이행 사항을 점검하였고 전국의 종교시설 45,420개소 중 26,104개소는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였으며 나머지 예배를 진행한 곳은 대부분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종교계와 신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역수칙 준수 현황이 다소 미흡한 3,185곳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를 진행하였으며 다수의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인 만큼 방역수칙의 철저한 이행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범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정례 브리핑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대본 정례 브리핑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오후 2시 방대본의 정례 브리핑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매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대책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어제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유럽발 항공편 6편에서 1,442명이 입국하였고 이 중 90%가량은 내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152명은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무증상자 1,290명은 인천의 SK 무의연수원 58명을 비롯해 8개의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임시생활시설에는 진단검사 입소자의 생활지원을 위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64명과 행정인력 37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검사 결과는 오늘 중으로 나올 예정이며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게 됩니다.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에도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되며 이외에 사업이나 공무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능동 감시를 강화하여 체류 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정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신속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인천공항 내 도보 이동형 검사, 워킹스루형 선별진료소 약 4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항에서 입국 즉시 검체를 채취한 후 임시생활시설로 입소하게 됨에 따라 검사 시간 및 검사 결과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해 임시생활시설의 순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개량화된 목표치를 제시하기가 상당히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에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 또 하루에 세 자릿수로 올라갔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방역 전체의 어떤 틀을 흔드는 그러한 여튼 신호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이게 안정기로 이제 접어들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의 특성이 조금만이라도 소홀해지면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그런 이제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여러 국가들에서 이동 제한과 같은 강력한 조치들을 이제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 따라서 우리나라도 외국의 어떤 사항들이 계속해서 안정화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어떤 사항들도 사실은 안정기로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목표치를 이제 제시를 한다기보다는 물론 어떤 확진자 수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고려의 대상이 되겠지만은 국내 확진자 수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애국의 어떤 상황의 변화라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여튼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2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몇 명 정도의 환자로 떨어뜨릴 생각이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수치 확인 되게 좀 곤란합니다. 저희가 계속 몇 번을 두고 밝혔던 것처럼 하루에 확진 환자 수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방대본과 저희가 함께 논의하면서 전체 경향을 해석할 때는 확진 환자 수보다는 확진 환자 수의 추이와 그리고 그 확진 환자에서 발생되고 있는 집단 규모들입니다. 예를 들면 10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한 시설에서 발생한 거면은 그거는 한 개의 감염 규모입니다. 그런데 10명밖에 환자가 발생 안 했다 하더라도 그 10명이 전국 각지에서 한 명 한 명씩 10명이 발견된다 그러면 10군데의 감염 스팟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환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 그룹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그 그룹들이 어떤 지역을 통해서 어떤 추이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하나의 수치를 제시한다기보단 이런 식의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서 현재 방역 당국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전파가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고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추이를 계속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한 2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고 제안드리는 것은 계약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점점 피로감을 느끼시는 국민들께서 지역사회 활동들을 점점 늘어나가고 계시는 중인데 현 상황으로 그렇게 했다가는 다시 코로나19가 유행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에 2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이 지역사회 감염들을 최대한 낮추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좀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면서 2주 동안 발생되는 환자의 추이와 이 그룹들의 어떤 양상들, 지역적 분포 양상들을 함께 해석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권고를 드린 것은 2m 이상의 어떤 거리를 두게 되면 비교적 이제 안전하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산책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어느 정도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이제 산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이 이제 상당히 낮다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집에만 계실 수는 없기 때문에 산책 정도 같은 아주 낮은 수준의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교적 이제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집에 계속해서 있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어떤 갑갑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여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2m 이상의 어떤 거리를 두고 산책을 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봤을 때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만 이제 축제에서 이제 2m 이상의 어떤 간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축제에 가는 것 자체를 아예 이제 금지를 시키는 것은 아니니까 축제에 가시더라도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가급적 삼가하시고 또한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가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신다든지 이러한 부분 특히 이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신다든지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축제 여하튼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만약 좀 떨어져서 여러 가지 이동을 하실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축제라는 성격 자체가 사람들이 또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대구 같은 경우는 그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 검사가 거의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북도 4분의 1에 대한 표본 검사 자체가 거의 다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그 중에 확진자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알려드리도록 하고 계속 저희가 브리핑 때 계속 대구 경북의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는 계속 알려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은 되고 있지 않은데 파악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신 환자분이 전국적으로 한 3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도 마찬가지로 한 5만에서 6만 그 정도가 되고 있는 중이라서 하나 좀 그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는 저희가 일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검사량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편이긴 하지만 대략 한 15,000에서 2만 건 정도를 하루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전국에서 코로나19로 의심되는 환자분들, 그다음에 또 이번처럼 유럽에서 들어오고 있는 입국자들에 대한 검사들 등등을 통해서 하루에 검사를 하고 있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여유 물량이라고 하는 게 하루에 한 5천 정도 내외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서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분들을 전수를 조사한다든지 한 30만 명의 환자분들을 혹은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까지 합치게 되면은 대략 한 50만, 60만 정도의 이 인원들을 검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봉착됩니다. 따라서 이 진단 검사를 확대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굉장히 고위험 집단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포커스해서 집중적으로 진단 검사를 확대하는 거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좀 제한하시듯이 하나의 인구 집단 전체를 다 진단 검사를 하기에는 아직 저희의 검사량이 그렇게까지 따라가지는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에 대해서는 우선 첫 번째 좀 함께 공지하고 싶은 거는 저희 중수본과 방대본 이 사태가 시작된 다음부터 지금까지 초질간 한 40여일 넘게 보도자료에 같이 배포해드리고 있는 게 국민행동수칙입니다. 그리고 국민행동수칙은 한 차례 변경이 있었는데 저희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서 국민행동수칙을 한번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스크의 착용에 대한 원칙도 함께 제시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중수본과 방대본은 둘 다 마스크는 현재 증상이 있어서 증상이 있는 분들이나 혹은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등등 다른 집단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개인의 보호에 대한 부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나 자신을 보호하는 부분들은 좀 자율적인 부분이라서 국민행동 수칙상에서는 그 부분을 권고하고 있지 않고 의무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건 아마 국민들께서 좀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은 됩니다. 또 하나 전체 마스크 쪽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마스크의 특히 보건용 마스크의 제1우선 집단은 의료진들입니다. 의료진들에게 마스크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다음 집단은 취약계층들입니다. 예를 들면 노인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질병을 가지신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마스크가 공급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이 마스크 쪽이 전체적으로 좀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급들이 계속 원활하게 못 일어나고 차질이 좀 빚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공공 부분에 있어서는 마스크를 꼭 필요할 부분들이 아니면 가급적 좀 자제하는 거를 좀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회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회의는 지금 저희가 강화된 거리 기간 중에서는 가급적이면 대면하는 회의보다는 영상 등을 통한 전화 회의나 영상 회의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를 해야 될 때에는 간격을 한 1m 이상 좀 떨어뜨리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라 그러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뭐 확진자 수가 뭐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이 자체가 안심한 수준은 전혀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계속해서 어떤 주의를 기울이고 국내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방역적인 측면,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측면에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많이 어렵고 또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해오셨던 그러한 노력만큼 앞으로도 해주신다면 분명히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환자들을 돌보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어떤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병원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또 묵묵히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극복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